네, 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시작과 지구의 에너지를 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신체 내부와 주변 세계를 연결하는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요, 이런 인간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신기한 세계,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뇌과학 강의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뇌, 그리고 뇌와 연결된 마음,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브레인을 그릴 수 있어야 구조를 알아야 그 생물에서 구조가 곧 기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브레인 기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구조를 안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능부터 이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분리된 실체가 아니고 구조만 알면 대부분 기능은 유추할 수 있어요. 네, 그 점이 좀 특이하고. 근데 그 구조를 그린다는 게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인간이 그 힘든 게 뭐냐 하면 형상화하는 과정이 완전히 이렇게 지나 단계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서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그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되는가? 거의 안 돼요. 네, 오늘은 박문우 박사님의 강의와 함께 뇌를 직접 그려보면서 뇌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브레인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 그래서 자, 그 전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뉴럴 시스템, 이 브레인이 왜 존재하느냐 이걸 봤을 때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떤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동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F1을 만들어야죠. 자식 후손을 남겨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몸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자, 성 파트너하고 F1을 만드는 파트너하고 먹이는 내 바깥에 있어요. 이게 대전제잖아요. 그러면 이 먹이하고 내 파트너를 테이크인 해야 돼. 내한테 갖고 와야 돼요. 이 과정입니다. 브레인이 하는 역할은.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하는 거. 이걸 바로 뭐냐면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깥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감각이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내가 원하는 먹이가 있고 내가 또 뭘 원하는 걸 알고 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갈증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거는 곧장 알죠. 통증이나 곧장 아는데 은근한 스트레스는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고단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아는 거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운동.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이 접근하는데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에서 나오는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에서 다루는 거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감각과 기억과 운동이요. 이 세 가지 중에 더 근본적인 거는 감각하고 운동이요. 동물은 이 기억이 일하기에 굉장히 약해요. 한 10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감각하고 운동만 이해하시면 브레인이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감각하고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자 이렇게 건너는 이제 대뇌 피지를 그리고 척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한 10번 정도 연습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요. 일단 한번 그려봤어요. 잘하시네.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됐죠? 이거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손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요렇게 해서 손에는 요렇게 요 공면을 따라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늘어오는 거. 이게 척수로 늘어오는 거. 다 됐어요. 이거 그릴 수 있으면 내과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나아요. 좀 다시.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10번 딱 연습하면 돼요. 그때부터 브레인 지식에 갖다 붙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뇌 피질, 140억 개의 뉴런이 있는 대뇌 피질을 이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열이 있어요. 호랑이 있고, 그래서 이 앞쪽이 운동이에요. 뒤쪽이 감각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감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각은 1차 영역 시각이 이 영역이 V1이라는 영역이에요.
비주얼 프라이머리.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뒤통수 요거 있어요. 예. 그다음에 좀 1차입니다. 일단 1차. 이게 나중에는 뭐 2차, 3차 이쪽에는 막 쭉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촉각은 어디서 하느냐면 촉각은 이 영역에서 해요. 이걸 소마틱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됐죠? 자, 사격적으로 합시다. 청각은 척두입에서 합니다. 바로 청각은 여기서 이렇게 해요. 요걸 오디토리 1차 프라이머리라고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중심열 다 이쪽에 있잖아요. 다 감각이에요. 됐죠? 이건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각의 물결이 첫 번째 요 영역은 전 인류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유전자가 결정해주는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호몽쿨루스라 그래요. 내가 가는 사람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차에서 촉각도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뭐 부딪히는 탁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주머니에 동전을 만지면 이게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건 고급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2차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음악도 고전 음악을 하려면 귀가 뚫혀야 되잖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1차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2차로 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를 자 빨리 2차를 파랗게 해주세요. 그래서 2차 영역이 SA, A는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라 그래요. 자,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도 이렇게 가서 연합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는 시각 일로 안 오잖아요. 안 와도 연합 시각이 저장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VA 영역이에요. 청각도 마찬가지로 AA 영역이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각의 정보 처리가 이렇게 물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촉각의 정보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청각의 정보도 이렇게 와서 요 만나는 영역이 바로 앵글로 자이러스라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거의 300만 년 동안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역이 바로 인류가 타제석기, 돌을 쪼개갖고 도구를 만들었던 도구를 간장했던 영역이요. 근데 더 중요한 요 영역입니다. 요 세 가지 물결이 만나는 이 영역이 초기에는 도구를 썼어요.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역이 곧장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 오면서 이 영역이 언어 영역으로 바뀌어져요. 언어 영역이 됩니다. 도구하고 이 영역은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속에는 언어는 본질적으로 공감각입니다. 살구하면 노란 색깔이 떠오르고 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감각이 모인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인 감각은 이 물결은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시각의 물결은 정보 처리가 일로 가는 길하고 이건 전적으로 시각입니다. 밑에 그 다음에 일로 가는 두 가지 시각의 물결이 있어요. 여기로도 가고 일로 가는 시각의 물결은 도대체 이 공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회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장소를 처리해 주는 거야. 그 다음 장소 속에서 움직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일로 처리하는 거에서 이쯤 오면 형태가 형성이 돼요. 자, 요 망막에서 요 감각 망막에서 이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 50ms 걸려요. 50ms 걸릴 때까지는 봐도 봤다는 의식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이겠어요? 봐도 내가 봤다는 의식이 안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와갖고 여기에 대략 90ms쯤 오면 이 분야에 이쯤 오면 형태하고 색깔이 결합을 해요. 드디어 대상이 출현해요. 시각에 있어서. 됐죠? 요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 있냐면 이 안에 이건 점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쪽 안에 해마가 아까 이야기했던 해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 됐죠? 그러면 요거 대상이 형성된 색깔하고 모양이 형성된 이 정보가 해마로 들어가요. 예. 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해마 정보가 이어서 붕어빵처럼 굽혀요. 그래서 기억을 인코딩이라고 해요. 기억이 만들어져요. 됐죠? 자, 만들어진 기억은 이쪽에서 저장을 하지 않아요. 해마에 저장하지 않아요. 해마를 양쪽에 다 드러낸 사람, 간질 발작이 아주 심할 경우에 이 양쪽을 드러내요. 이게 지금 이쪽에 단행된 책에 한 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HM이라는 환자가 1953년도에 대발작, 간질 발작은 이쪽에 방전 현상이거든요.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양쪽 해마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모든 기억을 못해요. 인류가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안 것도 1953년도 그 사건 이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에서 들어갔죠. 그럼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면, 자, 요게 핵심입니다. 만들어진 기억은 어디로 저장해요? 이어서 만들어지면, 이 기억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기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합영역, 청각연합, 촉각연합, 연합영역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요. 수십 년 살아남는 기억으로 가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했죠? 감각에서 기억으로 갔죠. 네. 그래서 요 가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지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은 전 인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각은 전적으로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각은 전 인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피카소 그림을 초등학생이 보는 경우하고 미술 전문가가 보는 사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지각이 달라서 그래요. 감각은 동일해요. 망막에 맺히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창의성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각은 전적으로 개인별로 다른, 학습에 따라서 다른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지각하고 감각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촉발시키는 관계예요.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도 아니고 트리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기억 저장됐어요. 이제 이쪽 운동을 나가야 돼요. 이제 내가 초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초등학교 동창의 형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갔던 형태하고 색깔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곧장 이렇게 가요. 전전두엽. 네. 프리프론탈 코텍 전전두엽으로 가요. 네. 이렇게 가면 이 전두엽으로 가요. 가면 지금 실시간으로 잘 보세요. 조금 더 보세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정보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딱 보잖아요. 보는 순간 처음에 만약 30년 만에 처음 보는 초등학교 동창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구야 한참 봐야 되잖아요. 한참 보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앞에 지금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을 이 기억의 창구에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 있어요? 요거 저장돼 있는 거야. 요 빨간 선 시각연합 영역에 그 친구의 초등학교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불러오는 거야. 야가 아까 기억을 불러온다 그랬죠? 야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아, 너 누구 아니 하고 아는 거야. 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갑다는 감정이 이어서 확 생기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운동으로, 자,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쪽 운동 영역이 프리모탈한 영역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나가면 이 운동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초등학생 동창을 알아봤으니까 운동 출력이 M1으로 가요. 그러면 이 운동 출력 M1으로 가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출력이 이어서 척수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손가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요까지가 그 1초 내에, 빠를 때는 4분의 1초 만에 250ms에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은 D는 감각, 앞은 운동, 가운데 속은 기억.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두루프 하잖아요. 포트란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면 두루프 돌듯이 이게 루프를 도는 거예요.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점점 발달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게 뭐냐면 기억이 점점 농축해. 경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모든 게 어디 기착되느냐 하면 감각과 운동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이 운동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습관적 반응, 개성이 나오는데 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바로 기억이요. 이 기억이 바로 학습의 결과예요. 자,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울지도 못해요. 웃을 수도 없어요.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서 갖고 갔는데 눈물이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먼 친척 상가에 갔는데 막 슬픔이 북받쳐 올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기억이죠. 명하죠? 예. 전적으로, 예. 기억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기억을 만드는 회로하고 감정을 만드는 회로가 거의
상당한 부분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해마의 요 앞쪽에 뭐가 있냐면 편도체가 감정을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편도체가 있고 이쪽에 중격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편도체하고 중격핵, 요거의 감정의 중축, 또 이게 중독, 마약 중독의 중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마로 엄청난 신경다발이 들어가요. 이걸 셉토 히포캄팔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치 중립적인 건 학습할 수 없어요. 먼저 가치로 물들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기 전에는 학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억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기억은 반드시 주의 집중, 어텐션을 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어텐션하지 않고 기억한 거 하나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저한테. 잘생긴 남자? 어느 순간에 그냥. 근데 딱 꽂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의미 기억들, 학습하는 이런 거, 영어 단어나 시를 암송한다든지 유명한 구절을 암송할 때 어텐션 하지 않고 암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은 주의 집중을 가야 돼요. 근데 주의 집중할 때 뭐가 나오냐면 노로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이 노로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텐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렘 수면 꿈에서는 야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의 집중을 못 해요. 자, 우리가 낮 동안에 어텐션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자극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꿈에서는 이 반대 현상이에요. 꿈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전 인류는 어느 누구도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꾼다고 내가 예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럼 루시드 그건 루시드 좀 드림 달라요. 이런 거. 정확히 좀 했어요. 루시드 드림 있어요. 루시드 드림은 왜 가능하냐 하면 그것도 일종의 꿈이긴 한데 꿈 중에 루시드 드림 꿈은 내용이 굉장히 황당해요. 황당할 경우에 이게 동작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쪽이 연결이 돼요. 일시적으로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꿈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꿈은 야가 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갈게요. 요걸 이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을 할 때 낮 동안에는 왜 어텐션을 해야 기억이 되느냐 하면 이 어텐션을 하는 경우는 주의 집중을 하고 감정에 묵들어 있어요. 아, 저거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편도체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확 분비돼가 해마를 적셔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 본 장면은 놀란 반응을 동반해갖고 딱 그냥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뇌를 그 호르몬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그 전문가 그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평생을 그 기억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우연히 그 유럽 중세사를 잠깐 보다가 유럽의 중세 때 귀족들이 그 가문끼리 하루 종일 무슨 회의를 하고 중요한 행사를 했을 때는 그래 문자로도 기록도 하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7살쯤 되는 어린애를 불러온대요. 불러갖고 그 회의 장면을 하루 종일 다 보게 한대요. 다 보게 하고 저녁 무렵에 애를 강물에 빠뜨려 버린대요. 그리고 곧장 끄집어낸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 동안 내가 봤던 모든 거가 그 순간에 평생 기억으로 각인이 된대요. 이제 그게 설명이 돼요. 왜 되느냐 하면 강물에 애가 하루 종일 뭘 봤어요. 근데 갑자기 강물에 던져지면 하루 종일 봤던 해마에 엄청난 학습이 일어나고 있죠. 강물에 던져지면 이 편도체에서 놀란 반응을 동반한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이 해마를 적셔주는 거야. 그 물질. 그러면 그때 내가 학습한 모든 거는 컨솔리데이션. 곧쭉 공부화돼서 장기역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져요. 우리가 평생 안 잊는 장면들 있죠? 그건 반드시 놀란 반응을 동반한 장면들이에요. 저희 비슷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아기가 가장 처음 기억하는 장면이 되게 놀랐던 장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첫 기억이 본인이 원래 가장 놀랐던 그 순간이 첫 기억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이 브레인을 딱 그려놔 놓고 또 이렇게 크게 범조를 하면 돼요. 브레인을 반나나가 피지를 겉에서 봐서 반나나 뒤쪽은 시각, 청각, 촉각 앞쪽은 그걸 바탕으로 운동. 그러면 감각을 자기가 위험한 장면에 갔으면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감각이 들어와도 곧장 운동으로 나가지 않고 기억을 참조를 하는 운동이 가능해져요. 근데 동물은 이게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동물은 기억을
동반하지 않고 곧장 감각이 들어오면 운동을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꿈하고 동물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참고로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자극이 들어오면 긴박하게 운동 출력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아요. 곧장 나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할래 말래 계획이 없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곧장.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떤 말을 만들었냐면 동물은 감각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이, 이제 이 기억이 또 어디서 폭발하냐면 이 기억이 언어를 매개로 해갖고 기억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뭐냐면 단어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의미에 구속된 거예요. 종속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억을 매개로 한 운동이 되면 자, 운동 과정이 두 단계로 구분되기 시작해요. 운동이 두 단계로 어떻게 구분되냐면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요 단계가 점점 강화가 돼요. 이게 대략 200만 년 전에 우리 호모 에레가스테르종 같은 종이 그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불의 사용하고 좀 링크되면서 이쪽 연합피질이 확장이 돼요. 2배로. 이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운동 출력을 곧장, 동물은 곧장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 단계에 전 처리 단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 출력이 나가기 전에 운동 계획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계획 단계는 출력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각이다. 생각은 운동 계획 단계예요. 운동 출력이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은 바로 운동 계획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동 계획 단계는, 자, 또 한 가지는 이 전전두엽 이쪽에서 보고를 할 때, 기억을 불러올 때는 뭘로 불러오느냐 하면, 전전두엽 들어갈 때는 전적으로 상징으로 불러와요. 다시 말하면 언어로만 처리가 돼요. 요게 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전체가 지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이 외부 자극이 들어와갖고, 이 감각은 외부 자극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다 자연과 가신 분이니까 전자기 우리 가시광선 그 좁은 스펙트럼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감마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우리가 동물로서 보는 감각은 감각의 단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각의 단서만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 단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자,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단서가 저게 도대체 뭔가를 그 감각 갖고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감각을 후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이렇게 하는 이 물결들이요. 그러면 감각이 이 뒤에 프로세스한다는 이 과정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각의 목적은 두 가지요. 내가 본, 내가 들은, 내가 맛본 이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지각의 과정은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70억 인류가 다 다르다 보시면 돼요. 감각은 비슷해요. 지각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나선형으로 생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물질, 원래 기억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